살아가면서 이제 그 생각해 볼 뭐 좋은 문장들, 새겨 볼 문장들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차례대로 다 할까요? 생각 지금 일단은 뭐 이거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 인생이 바뀌는 문장.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자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이제 이게 띨띨해요.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이거를 효율 좋게 능력이 좋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제법 알고 있는 어떤 심리학 효과가 있죠. 뇌는 부정문을 부정문을 인지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부정문을 어떤 문장이냐면 누군가 이제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하지 말아 했는데 생각하지 말아 했는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뇌는 부정문을 처리를 못해요. 모든 거를 긍정문으로 처리한 다음에 거기다 부정문 덧대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라고 뒤에 덧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뇌가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면서 나는 이걸 부정문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뇌는 부정문으로 인식 못하고 긍정문으로 인식한 다음에 재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효율이 떨어지고 좀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좋은 문장. 이 문장, 문장 리스트의 제목인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좋은 문장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하루의 일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아침과 자기 전입니다. 자기 전이 중요한 거는 자기 전이 더 중요해요, 아침보다. 근데 아침에 우리가 이제 활동해가지고 실천하기 더 쉬운 게 아침이죠. 왜냐면 자기 전에는 뭔가 많은 어떤 일들이 이미 쌓여왔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한 데 있어서 나의 생활을 개선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패턴화되어 있던 현상을 바꾸기가 좀 곤란할 때 많죠.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제 뭐 개선하려고 할 때 아침에 바꾸는 게 더 쉬워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아침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밤에 바꾸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문장들을 딱 되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나의 뇌에서 이제 변환이 돼서 내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왠지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오늘 하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아침이라서 엄청 힘들었어요. 어제 늦게 잤죠.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고 출근해야 돼요.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토요일 날 밤에 자서 일요일 아침 일어난 거 아니면 늘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가야 되고 뭐 약속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그날이 기분이 좋게 되는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드는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복할 것 같다라는 감정과 기분이 내가 오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기분이 어떻게 하루를 실제로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잘 생각하면 그 원리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시를 우리가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을 상대방을 골라서 협업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정이 된 게 그 사람 전담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을 골라서 같이 해라 하고 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는 한두 명 정도 한 뭐 수십 명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의 일이 몰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몰리게 되는 그 상대방은 늘 에너지가 좋아요. 물어보면 말을 걸면 늘 화사하게 대답해주고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늘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과 일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기분 속에는 오늘 평소에 그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온 겁니다.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아.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오늘 뭔가 쉬운 일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나한테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핸드폰 막 보고 있는데 그 한 달 만에 해외 구매로 주문한 물건이 오늘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게 집에 가는 게 너무 기대되고 기쁘겠죠. 뭐 그런 실질적인 어떤 기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 마음 통제를 해가지고 조절을 잘해서 오늘 하루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까 그런 문장도 있지만 태도가 좋은 문장 기분이면 좋은 태도로 나타나면 좋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좋은 문장들을 되뇌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실질적인 나의 현상 그 하루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장들을 외우면 좋은가? 한 6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 좋은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거 봤네. 다시 할게요. 8가지네요. 이건 아까 그건 다른 문장이었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겨도 긍정으로 받아들여 이기자. 두 번째, 나의 가능성 끝이 없다. 난 거대한 존재다. 세 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그다음 네 번째, 생각났으면 바로 움직이자.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다. 다섯 번째, 할 거면 정말 잘해질 때까지 반복하자. 여섯 번째, 인생은 배팅의 연속이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일곱 번째, 단 하루도 그냥 사지 말자.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노력은 복리다. 쌓을수록 커진다. 자, 무슨 일이 생겨도 긍정으로 받아들여 이기자. 이게 그 감정과 기분과 태도를 끊는 그런 어떤 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긍정으로 받아들여 여기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그 회사에 왔어요. 출근했는데 마우스를 막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바짝 박살 나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되게 일진이 사나울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예감 같은 예감이 팍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든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뭐 잘 풀릴 리가 없어요. 뭔가 서류도 잘 안 되고 결제도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려요. 협력도 안 되고 엉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으로 받아들이자. 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제가 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진짜 바쁘게 움직였다 보니까 그 주말에도 좀 피곤하고 어쨌든 주차를 하고 주차 자리가 진짜 안 나는 곳이라서 정말 힘들게 주차를 하고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선글라스를 평소엔 잘 안 끼는데 끼려고 꺼내서 나오면서 차문을 닫으면서 손이 뭐 피곤해서 그런지 뭐 삐끗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뚜루루 떨어지더니 파자작 하고 깨진 거예요. 잘못 부딪혀가지고 왜 뭐 어떻게 주워보니까 손댈 수 없게 박살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오래 쓰고 마음에 드는 참 안경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기 딱 맞기 참 어려운데 한참 골라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참 오래 쓰는 건데 오래 썼으니까 고장날 때 됐죠 라고 말하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직전에 뭐 박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소중한 어떤 뭐 엄청 귀한 건 아니지. 귀하지 않더라도 소중한 것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뭐 검은 고양이를 봤다, 신발끈이 끊어버렸다, 뭐 그런 이상 징크스처럼 오늘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불안 예감이 팍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썼던 좋은 것이 부서졌다. 그러면 더 소중한 것이 생길 기회는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엄청 좋은 일이 생겼다고 보긴 어려운데 뭐 좋은 만남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었고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도 모르게 출근했는데 나에게 과도한 업무가 갑자기 나한테만 주어졌다. 사무실에서 혼자 나한테만 독박을 쓰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뭐 일진이 왜 이리 사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렇게 나만 고생 생고생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억울하고 왜 오늘 난 이렇게 될까? 오늘 난 다른 약속도 있고 막 바빠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럴 때 뭔가 이 일을 다 끝내면 오늘 되게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미션이 주어졌다. 뭐 게임적으로 치면 퀘스트가 주어졌다. 이걸 다 해내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나한테만 그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가 나한테만 권리로 주어졌다. 도전은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능력의 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다 하고 나면 나는 뭔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뭔가 더 잘하게 되는 나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경험치라는 게 숫자로 팍팍 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보이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뭐 일이 눈에 보이고 막 서로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이 없어지는 만큼 내가 성장한다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여기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자. 어디 갔지? 아까 보던 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던 게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그 김에 다른 것도 같이 둘러보게 되구나. 자, 그 두 번째. 나의 가능성 끝이 없다. 난 거대한 존재다. 가능성이 끝이 없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주어질 때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을 때 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 참 많아요. 뭐 일을 시키면. 근데 이것도 뭐 자주 생각했던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그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음악, 노래. 음악 중에서 노래는 저는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림도 제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리고 있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래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세상에 한 명이라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명도 못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비행기나 뭐 그런 걸 타지 않고 내가 공중에 뜨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뭐 배우는 것, 기술 같은 것, 능력 같은 공부 같은 거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라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포텐셜 가능성은 개화된 거고 나의 포텐셜은 열리지 않은 거죠. 그뿐 차이입니다. 그걸 내가 마주하지 않았고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 나의 가능성 끝이 없다. 난 거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를 마주했을 때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보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해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꼭 그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직원들이 말을 하면 해봤어? 라고 뭐 되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고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모르면 두려움을 가지니까 모르는 것은 공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별거 없어요. 해보면 막상 부딪히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공부 같은 거 제가 이제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 특히 이제 저 관계 없는 관련 없는 다른 분야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는 그거 볼 때 그 뭐 쓸모가 있겠냐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죠. 없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쓸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약간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할 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한 것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본 적이 없어도 웬만하면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나의 앞으로가 할 수 없는 나로 단정 짓는 것.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우리나라에 태어난 한국에 태어난 저는 지금 한국어를 씁니다. 그러나 미국에 태어난 누군가는 뭐 제이콥이나 뭐 어떤 머시기 씨는 영어를 쓰겠죠. 근데 그 사람이 충분히 나이를 먹고 자라서 서로 교류를 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한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뻔한 사실인데도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갓난아기보다 내 능력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가능성이 더 많고 모든 것이 순백의 상태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이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전하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자의식이 너무 단단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너무 단단하게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자의식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한다라는 내 판단이 나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옛날에 이제 고전에서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알을 깨고 나와라 뭐 그런 식의 문장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다 그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인 거예요.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을 얼마나 들이느냐, 노력을 들이는 그 시간과 그 노력의 정도의 차이뿐이겠죠. 그래서 나는 거대한 존재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다. 뭐 거대한 존재다 이 문장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바다 같아요. 바다는 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는 우리가 인간이 달까지 가고 화성에도 가고 있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간이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인간은 아직 인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영화로도 나온 메가로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미지의 어떠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확인하지 못했고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미래가 남아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는 그런 것들. 우리도 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어오면서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운동선수가 되고 누군가는 연예인이 되겠죠. 뭐 그런 게 하는데 그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혹은 그 길을 갈 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든 될 수 있었는데 선택한 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무엇인가 난관에 봉착하고 고난에 막닥들었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불신을 하게 되지만 그 불신을 이겨낼 에너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 왜 나는 못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 난 거대한 존재다. 좋은 문장이죠. 자, 세 번째 문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이 여러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번 시작해보면 엄청 어려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뭔가 성과를 보이기 힘든 단계에 왔을 때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자기 불신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현상을 계속 그 마음속에 일으키고 뭔가 안 될 거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나의 노력을 점점 적게 들이게 되고 힘들게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자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 중에 광부가 땅을 캐고 들어가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캐고 있다가 모든 재산 탕진을 하다가 그 광부가 이곳에는 그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든 뭐든 금이라 칩시다. 금이 나오지 않는구나 하고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 광산의 권리를 인수한 다른 사람이 한 삽을 더 팠더니 금광이 터지더라 라는 이야기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금광을 캐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뭐 맨 처음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이 주변의 지질학적인 어떤 요소들, 주변에 어떤 뭐 금강의 어떤 뭐 토질 뭐 그런 걸 다 분석해 봤을 때 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기가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시작했겠죠. 했는데 그 이유가 노력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확신이 옅어지게 되고 자기 확신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언제까지 뚫어야 되나 싶지만 뭐 지구를 완전히 관통할 만큼 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두는 순간 난 실패한 거고 그만두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유명한 TV에 나오는 방송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사업 실패한 사람 많은데 보통 사업을 한 번에 성공했다는 사람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방에 빡 터뜨린 사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안 들어본 어느 세계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방에 터뜨린 사람 없어요. 보통은.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패가 쌓여가면서 성공으로 바꿔갑니다. 그 유명한 어떤 이제 숙취 해소제 그 보면 번호가 뒤에 808 붙었어요. 그게 808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807번까지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807번까지는 성과가 좀 효과가 떨어지고 안 좋은 겁니다. 808번이 될 때까지 이어졌던 그 많은 실패들이 808번이라는 성공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100번이나 했는데도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그만두는 순간 나는 그만두는 걸로 실패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두지 않게 된다면 101번, 102번, 103번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성공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끝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실패라고 받아들이면 실패인 거고 내가 모든 지난 과정들을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건 또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지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해왔던 것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기 생각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바뀔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네 번째, 생각났으면 바로 움직이자.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바뀐다고 하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알람이 저는 두 개 혹시나 싶어서 두 개 달아놨는데 두 번째 건 잘 안 들어요. 한 번에 첫 번째 거 일어나는데 울리잖아요. 울리면
반사적으로 몸이 툭 튀어나와서 그냥 일단은 일어서요. 일어선 상태에서 잠 깹니다. 일단 일어서고 나서 봐요.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움직이고 봅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움직이고 해보고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저 약간 운동도 약간 그래요. 제가 약간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하기 싫다, 힘들다,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저 운동이라는 게 그 피트니스를 하는데 기구 앞에서 막 움직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건 오늘 진짜 컨디션 안 좋다.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여기 쑤시고 뭐 결리는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늘 한 코스가 또 끝나 있어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생각났으면 바로 움직이자. 고민한 시간은 저는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시간 왜냐면 생각났으면 결정했으면 해야죠. 근데 그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할까 말까 진짜 하기 싫다 뭐 그런 거 고민하는 시간은 참 낭비인 것 같아요. 바로 움직이는 것. 이 중간에 텀이 없다는 것만큼 자신의 삶이 효율적이라는 걸 의미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 할 거면 정말 잘해질 때까지 반복하자. 정말 잘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성실성이면서 집중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보면 사무실에 보면 뭐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다 하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래요. 보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없어요. 보면 10명 중에 1명이 아니고 50명 중에 1명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두 명이 되게 어렵죠. 50명 중에 1명이 100명, 2명이 똑같은 말이니까. 한두 명 되게 어려워요. 100명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없어요. 근데 그 한두 명은 주변에서 시기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쟤 유난 떤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성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손에 쟁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모르고 힘들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맡은 바에 있어서 일을 하면 있어서 뭐 신입사원 10명이 들어왔다 치는데 인턴이라는 제도를 잘 보면 인턴이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 눈에 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을 하는데 단순히 복사를 하면서도 서류를 체크해 보면서 복사를 해요. 보통은 안 그러죠. 보통은 복사하라면 나는 복사하려고 이렇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나 와가지고 복사만 하는 복사기가 있는데 내 사람이 복사기인가 하면서 막 두덜두덜 대면서 그 중에서 뺑이 치고 뭐 동기인데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미루고 나는 복사할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어떤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어떤 사람은 복사를 시켰는데 서류를 다 체크합니다. 나한테 막 복사하라고 맡긴 이 서류가 뭔지,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 이 조직에,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일이 이러한 서류로 나타냈구나.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맡긴 게 없으니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결혼이 생기고 빵꾸가 나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라고 상사들이 회의를 갑자기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약간 다른 행동을 했던 그 신입사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제가 서류를 복사하다가 본 적 있습니다. 그 서류에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질 때까지 반복하자. 이게 별거 아닌 문장이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해질 때까지, 정말 잘해질 때까지. 이 문장을 자기를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질 때라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잘해지는 순간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순간이라고 해봤자 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최선, 그러니까 자신한테 얼마나 엄격하냐, 그거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표지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정말 잘했을 때까지 축구 선수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축구 선수는 평소 좀 뭐 좋은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미 잘하고 킥도 좋고 정확도도 좋고 컨트롤도 다 좋아요. 근데 B 선수는
그 A하고 함께 있는 그 조직의 그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만한 어떤 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낸다고 칩시다. 근데 B가 있어요. 또 C도 있다 칩시다. 그 C와 B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환경이 달랐으니까 제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냥 그저 그대로 수긍하고 수용해버린다. 그러면 영원히 A와 B의 격차는 A하고 B의 격차는 꾸준히 이렇게 이어집니다. 꾸준히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C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잘해질 때까지 내가 지금 킥 한 번을 하는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잘해질 때까지 내가 잘해질 때까지 노력을 충분히 다했는가? 킥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는가? 생각을 했는가? 고민을 했는가? 발을 어떻게 뻗었는가? 각도를 어떻게 했고 발끝은 어떻게 움직이고 신발은 어떻게 관리했고 날씨는 어떻게 있고 내가 그런 모든 고려했는가? 저 사람은 고려했을지도 몰라. 나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누구 한 최고의 어떤 선수는 그런 걸 다 고려할지도 몰라. 신발의 강도, 무릎, 연성 그런 모든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나의 오늘 컨디션 모든 걸 체크하고 스트레칭 하나에도 신경 썼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안 하면서 성과가 없는 걸 불평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잘해질 때까지. 이 정말 잘해질 때까지 개선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달라요. 옆에 보면 눈에 보입니다.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게 달라요. 맡긴 일을 보면 어제 시키는 일과 오늘 시키는 일이 더 나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면서 어제 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늘 성장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옆에 보면 티가 나요. 모든 걸 진심으로 대하거든요. 진심으로 부딪히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왜 웃었냐면 문자가 왔는데 두 글자가 왔어요. 두 글자. 버텨.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아서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버텨. 정말 잘까지 버텨. 자, 인생은 6번째. 인생은 배팅의 연속이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장, 삼국지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을 죽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 삼국지에서 이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나오는 위연을 시켜서 사마중달을 계속 유인을 시킨 다음에 협곡에다가 몰아넣죠. 그래가지고 그 몰아넣는 과정을 위해 가지고 수십 번을 집니다. 일부러 지고 자기 편이 다 죽어나가는데 사마중달을 죽이겠다는 목표 아래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하면서 인내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마중달이 공명이 유도하는 어떤 좁고 외지고 협곡이 딱 있는 그런 문에 끌려 들어와요. 거기서 뒤에가 갇히고 그거 낙석으로 뒤에가 갇히고 앞이 갇혀가지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땅 밑에 숨겨있던 폭약들이 터집니다.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제갈공명은 수십 일을 참아하고 많은 아군들을 죽였어요. 죽음으로 내몰고 많은 패배를 이어가지고 이 하루를 위해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이 불씨를 당겨가지고 사마중달 죽게 생겼습니다. 위군이 그 안에서 다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불타오르는 그 협곡 속에서 사마중달이 이제 끝났구나 라서 이제 완벽하게 퇴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얼마나 술을 잔디 썼냐면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꾸미고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늘이다. 제갈공명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날씨도 그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었고 그 계절도 그 비가 올 계절도 그렇게 비가 갑작스러운 계절도 아니었고 그 모든 순간을 위해 가지고 조심스럽고 의심이 그렇게 많은 사마중달이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소까지 끌려온 동안 조금의 의심도 없게 완벽하게 그 위치로 올 수 있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모든 계획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나가 부족했던 거는 운인 겁니다. 운. 근데 그 운이 나빴던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한탄의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일어날 일이었구나, 안 될 일이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괴감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있었던 접했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시를 했던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참 힘들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해에 다리를 다쳤나 어디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능을 못 본 겁니다. 못 보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정말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 모든 수능 시험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부정당한 것 같이 좌절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했냐면, 이 문장은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자기가 이제 충분히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고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살아왔다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과거가 있다면 앞으로가 성실하게 나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친구가 입학했던 그 학기 말고 그 다음 해에 입학을 했나 그랬는데, 그 입학했던 그 학기에 그 동기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였더라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 입학했던 그 학년만 다 잘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고 힘들어했던 어떤 순간들 속에서 꾸준히 해왔던 어떤 노력이 이제 성과를 보이기 직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게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왔던 노력들을 스스로 믿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 전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성공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실패로 꾸준히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실패로 연결된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확정된 미래는 없어요. 모든 미래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잠시 주춤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미래는 어떻게 개변될지 모르는 겁니다.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잠시 엄청나게 안 좋은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현재 있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배팅의 연속이다.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문제는 생각해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돼가지고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내가 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너그럽다기보다는 넓은 마음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7번째, 단 하루도 그냥 사지 말자,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스스로 자기 강박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했던 거를 다시 잘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책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도서관에 가거나 책방에 가거나 할 때 읽었던 책은 잘 안 읽으려 합니다. 기억이 나는 거, 내가 받아들인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습득이 된 그런 거를 읽었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걸로 표현하면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봤던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지, 과거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좋은 경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허투루 살 수 있는 하루를 순간에 내가 약간 또 이것도 이런 거예요. 그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약간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거의 한 3시간, 4시간, 3시간 정도를 자고 한 달을 버티다가 주말이 됐어요. 주말이 됐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나태한 현상으로 보이게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잠을 자도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든 뭐든 전 나가요. 일단은 그렇게 웬만하면 나가요.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정말 몸이 안 좋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몸살이 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땀이 뻘뻘 나고 뭐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그렇게 할 때는 쉬어요. 그럴 때는 저도 쉽니다. 그럴 때가 아니면 저는 어지간하면 뭐 준비돼 있던 약속이나 전시나 그런 걸 보려고 나갑니다. 단 하루도 그냥 살지 말자. 자, 노력은 8번째, 노력은 복리다. 쌓을수록 커진다. 노력은 복리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복리라는 게 복리가 그거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100원이 있을 때 1000원이 있다 칠 때, 1000원이 있다 칠 때 첫 해의 이자는 이율이 5%로 10%로 칩시다. 이율이 10%면 1000원이 있을 때 첫 해의 이자는 100원이겠죠. 그러면 첫 해가 마감이 됐을 때 12월 31일에는 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는 이자가 100원이 들어서 1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인 1100원으로 시작하는 해에서 이자가 복리가 된다는 것은 첫 해에 1000원이 기준에서 곱하기 10%의 10%인 100원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이자가 붙는 그 해의 첫날인 기준점이 1월 1일인 두 번째 해의 1월 1일인 1100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0%인 110원이 붙어서 세 번째 해에는 1210원이 되는 겁니다. 1210원하고 1200원하고 10원의 차이지만 이 10원의 차이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노력은 복리다. 이거 어떤 거냐면 어제 내가 했던 노력이 오늘 하는 노력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내가 수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노력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보냐면 노력은 복리다. 길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100km의 거리적으로 뭐 거리로 한 사람이 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하루에 1km씩 가고 했다 쳐요. 1km가 무슨 의미가 있냐. 100km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1km 안 간다고 내일 100km가 뭐 왕창 더 늘어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오늘 내가 그냥 100km를 할 수 있는 날이 컨디션 될 때까지 기다리자. 사람이 100km를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컨디션 되는 날은 안 옵니다. 우리가 100km라는 어떤 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 컨디션이 되는 날이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걸어가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어떤 100이라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실제로 그거 109km를 하루 수면 없이 비수면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걸어서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총 걸린 시간이 26시간이고 중간에 산을 하나 넘고 시 경계를 2번 넘었어요. 했는데 109km 중에서 15km 정도 갔을 때 지금 다리 이상이 생깁니다. 인대가 약간 아파요.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 다음에 시 20km쯤 됐을 때쯤인가 그때부터 무릎이 안 굽혀져요. 오른발이 왼발이 괜찮았나
오른발이 안 좋아졌어요. 오른발이 무릎이 안 굽혀지는 겁니다. 그 상태로 80kg 더 걸은 거예요. 그 상태로 80kg 더 걷고 5km 정도의 산을 종주를 했어요. 6km인가? 그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거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다리가 움직이면 한 걸음이 갔어요. 그 한 걸음을 가는 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한 걸음 가지네? 그럼 얼마나 가볼까? 가지네? 왼발 가볼까? 가지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결국 109kg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내일의 나에 도움이 되게 돼요. 오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노력에 있어서 보통 공부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로 그 어떤 이제 그 자격증을 딴다 칩시다. 자격증을 따는데 이 자격증이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통 1년은 걸리는 공부다. 1년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6개월이라 칩시다. 6개월인데 6개월을 온전히 자격증 하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오는 날은 없습니다. 그거는 백수고 건달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량이에요. 한량은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 한량은 오히려 할 일이 더 많거든요. 놀고 바쁘고 쉬고 뭐 움직이지 않고 할 어마어마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한 책이 뭐 500페이지라 쳤어요. 500페이지라면 오늘 내가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멈추더라도 한 페이지를 나간 그 노력이 내일에 이어지는 겁니다. 2페이지를 보게 되고 3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앞에 한 페이지 봤고 두 페이지 봤으니까 오늘 내일 보이는 한 장이 보다 내밀하게 농밀하게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노력은 복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죠.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내가 식스팩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근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허리를 24인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옷을 입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루 왕창 해가지고 그게 당장 몸이 변하진 않습니다. 매일마다 조금씩 노력을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한 번에 왕창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그렇게 나한테 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그런 건 보통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언제나 또 이룰 수 있고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가지려고 열망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것들은 보통 상당하기 어려운 노력, 힘든 노력과 오랜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죠.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하루에 왕창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루 만에 완성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꾸준히 이어져 온 많은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적인 일이란 겁니다. 노력은 복리다. 그래서 이 문장이 주는 제 말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무언가 목표를 정했다면 오늘 하루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증 공부를 했다. 학업 공부를 했다. 대학 수능을 위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운동을 하게 됐다. 운동을 하려고 한다. 몸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그 목표를 위한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그 내일,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전에 했던 조금의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여서 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거 본 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좋을 문장들을 이제 봤는데, 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이 생각들을 꾸준히 되뇌이고 생각한다 보면 어떤 좋은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좋은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문장들을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